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경매 물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정가에서 반값 이상으로 떨어진 금액으로 2023년 6월에 감정평가된 금액은 16억 정도입니다. 최저 입찰 금액은 7억 9천만 원 정도로 떨어진 다가구 주택으로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2015년 10월로 약 9년 정도 된 다가구 주택입니다. 1층부터 3층까지 전층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현황상 11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남양읍 주변에는 산업단지와 개별 입지 공장이 상당히 많아 임대 수요는 풍부한 지역입니다. 요즘 수도권에 다가구 주택이 경매로 나오면 감정가에서 약 75% 정도 수준으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물건은 감정 가격에서 왜 반가격까지 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도 잠시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설명드릴 테니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5815번으로 매각 기일은 2024년 5월 14일이고 소재지는 남양리 2056-12번지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토지의 면적은 108평 정도이고 건물의 면적은 186평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16억 정도이며 2회차까지 유찰되어 3회차 최저 입찰 가격은 7억 9천만 원입니다. 감정가격의 49% 정도 되는 금액으로 가격은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확장 발코니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제시외 물건으로 전부 매각에 포함되어 있어 낙찰받아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015년 11월 19일로 임차인 전부 대항력은 없어 인수할 권리는 없는 물건입니다. 거주하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전부 배당 신청하였으나 현재 유찰된 금액과 유사한 가격으로 낙찰이 된다면 배당 신청한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부 배당받기 힘들어 보입니다. 아마 소수가 배당을 받을 것 같고 명도의 난이도는 조금 있어 보이는 물건입니다. 이렇게 가구 수가 많은 주택은 임차인을 명도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인데요. 이런 물건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저에게 의뢰해 주시면 모든 과정을 대리하여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감정 가격에서 49% 떨어진 이유는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어 낙찰자는 대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성에 있는 남양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구 단위 계획 지침에 맞춰 건축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 보는 주택에 대한 세대수는 5세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 이후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불법으로 세대수를 늘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6년 4월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는데요. 위반 사항은 전층 불법 대수선입니다. 방 쪼개기를 하여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인데요. 보통 공단 인근 또는 원룸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에 방 쪼개기를 하는 다가구가 종종 있습니다. 잠시 후 도면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반 건축물은 대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대출 또는 자금 계획을 확실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잔금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금액과 이행강제금이 매년 얼마 정도 부과가 되는지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건물의 내부 현황 도면을 보면 1층과 2층 전부 동일한 구조이고 1층과 2층 각각 원룸 2개, 투룸 2개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부분에 현관을 만들어 원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가벽으로 막아 원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도면은 오늘 검토해보는 물건에 허가 받을 때의 도면으로 3룸 2개 호실로 적용이 되어 있는 도면입니다. 이 표시되는 부분을 잘라 원룸 2개를 만들었습니다. 3층은 3룸 1개와 원룸 1개, 투룸 1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나누어 투룸과 원룸을 각각 1개씩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도면도 허가받을 당시에 정상적인 내부 구조의 도면입니다. 3층 전부가 1개 호실로 적용이 되어 있어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이 부분을 가벽으로 막아 투룸과 원룸을 만들었습니다. 경매에 나오는 건물이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허가받을 당시의 도면과 감정평가서의 현황 도면을 비교해서 위반 사항을 확인한 후 입찰 가격을 산정하고 입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저에게 의뢰 주시면 이러한 부분도 입찰 전에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니 오른쪽 상단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주차는 건물 앞으로 약 6대 정도가 가능하고 도로 한쪽으로도 주차가 가능하여 입주민의 주차에 대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변 입지를 살펴보면 물건지의 위치는 이쪽에 있고 주변으로는 산업단지와 개별 입지의 공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성에는 기아 자동차 공장이 있어 관련 협력업체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도 직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관심을 갖는 부동산이기도 합니다. 임대 수요는 의심할 것 없이 괜찮아 보입니다. 실거래가는 12억에서 14억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23년 5억 4천만 원에 거래된 건은 정상적인 거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참조하면 직거래로 가족과의 거래 또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로 예상이 됩니다. 네이버 부동산으로 진행되는 중개매물은 오늘 검토하는 물건 인근에 대지 124평, 연면적 80평, 3층 건물이 매매가 10억, 평당 800만 원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인근 월세 시세를 살펴보면 원룸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정도의 수준이고 투룸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5만 원, 쓰리룸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로 예상이 됩니다. 월세로 세팅했을 경우 보증금은 4,200만 원에 월세 530만 원으로 연수익은 6,300만 원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이 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수익률을 분석해 보면 유방 건축물이라 대출이 안 나온다는 조건으로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최저 입찰가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으니 참조하시고요. 전부 월세 임차인이 들어가면 최종 투입 자금은 7억 5천만 원 정도 되고 수익률은 8.5% 정도 되는 수익률입니다. 유방 건축물의 이행 강제금이 얼마가 부과되는지 조사한 후에 순이익과 이행 강제금을 뺀 차익을 순수익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물건은 경쟁도 심하고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는 만큼 이런 물건도 잘 검토하여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아 고수익이 가능한 물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입찰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해당 물건을 검토하였던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분석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경매 매수 신청 대리 업무를 하고 있으니 위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경매 사건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